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기존 박스는 잠깐 마지막에 다뤘는데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씨가 긴급 체포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택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예.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자택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건데 이것을 놓고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 이런 걸로는 체포하지 않냐, 뭐 이런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경찰 측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보수 유튜버를 자청하면서 이제 보수 진영을 자처하면서 이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 과연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보통 명예훼손의 피해자, 이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면 제깍제깍 좀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거나 이런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소환일자를 조율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 하등 문제가 안 되는데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이런 경우엔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하거든요. 체포영장. 그래서 이게 범죄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이 수사 절차에 어떻게 임했는지에 따라서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에서 전화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세 번, 네 번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죠. 예. 한 번도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이 시간 도저히 못 가는데 어떡하죠? 그럼 그 정도면 한번 제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불안.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전권을 갖고 있다, 칼을 갖고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4차례 지금 불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4차례 불응을 했던 게 이제 큰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내용상으로는 뭐 이게 허위 사실이긴 한데. 이게 뭐 구속사안이나 뭐 실형이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영장을 어디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이거는? 보통은 이제 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검찰에 이제 청구를 했겠고 검찰은 체포영장이라도 이제 법원의 발부를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다 관련 절차를 밟아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발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인신 확보가 안 되면 지명수배 내려지고 불신검문에 걸리고 뭐 이런 불이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런 절차상 어쨌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렇게 그럼 경찰이 검찰에 올리고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절차적 문제성은 없네요. 전혀 없죠.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불응했던 게 커요. 아마도 불응한 게 단순하게 일정 조율 불응이었다면 이렇게 체포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일정 조율 불응이 아니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닌가 제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영장이 아마 법원까지 가서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뭐 절차적 문제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 긴급 체포니까 48시간 동안 일단은 체포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영장을 청구합니까?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러면 조사하고 돌려보내겠네요. 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영장이 발부됐지만 여러 건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건의 어떤 피고발을 당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예상이 불가능한데 일단 이 한 건으로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공수처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국회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좀 아수라장이었는데 의외로 그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처음부터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한 2시간 속전속결로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 속에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서 마무리가 된 건데요.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이렇게 아수라장 한번 겪어서 딱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지금은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때처럼 또 뭐 길을 막고 의사봉을 뺏고 마이크를 뭐 닫고 하면 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테니까. 일부 좀 문제될 회의 방해죄도 있거든요. 조수진 의원이 마이크를 이렇게 빼고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조금 그걸 뭐 다시 또 수사 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선진화법 이른바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오래 시간이 끌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 어제 안건 조정위에 회부해달라고 제의를 했고 뭐 3분의 1 이상이면 되니까 3분의 네. 2죠. 예, 제의를 해서 올렸고 그리고 오늘 9시에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여야 동수로 3대3 숫자로 진행이 됩니다만 네. 이 야당의 3명 중에 1명이 열린민주 최강욱 대표인데 네. 누가 봐도 범여권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4대2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법사위 전체위에 올라가서 법사위 전체위에서 다수결로 그렇죠.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안건 조정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 계속 하고 있죠. 안건위 조정위 의결은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는 사실 법사위 내부에서 양 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을 때 이견을 한번 우리가 따로 이제 좁혀보자라고 해서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걸 개최를 요구한 게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용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건을 정할 때는 그 형식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야당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여당이 아닌 의원들을 야당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이게 안건 조정위 의결 사항에 뭐 이제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나 주장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막을 방법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요.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자동으로 그 다음에 뭐 의사가 그 당일 지나면 자동 의안이 안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만 늦출 수 있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뭐 한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수처법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이니까 네. 고위 공직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여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다 빠지거든요. 이 네. 공수처에 거의 다 대해서. 빠지죠.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무제한 안건을 이제 토론하는 거고 이제 뭐 발표하던 뭐 그 얘기 우리 기억날 거면 테러 방지법 할 때 옛날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과연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건지 또 과연 필리버스터 끝까지 또 이게 되는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 후보 추천할 때 추천인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요하는 부분 이 부분을 완화시켰어요. 3분의 1로 3분의 2니까 결국 5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뭐 하나 추가를 하자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이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좀 낮췄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골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7회 6이 아니고 7회 5. 5라고 보면 됩니다. 3분의 2니까요. 근데 그 후보 추천은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국회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안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부칙으로 일단 지금 구성된 위원회에는 이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일단 국회 내부 차원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추미애, 윤석열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걸 뭐 언론 보도를 보면 7번 붙였는데 7번 다 뭐 부결됐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경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안건으로 일단 올라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판사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문건이 나온 거는 팩트고 그런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 법원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개별 판사들에 대한 어떤 뒷조사를 했다는 것보다 이런 문건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법관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한마디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론이 많을 것인가. 물론 법관이 지금 뭐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고 추윤 갈등 속에 한 명의 편을 들어주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정치적인 인식이 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저어됨, 뭐 우려함 이런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한마디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온당한가 이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만일 그렇죠. 결론을 뭐 내게 되면 그
지금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말 자체가 부담됐지 그렇죠. 않았냐? 징계위원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아마 지금 직무배제 취소 소송이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무슨 성명을 내버리면 그 사찰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일반인도 문제지만 전 판사랑이 더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게 판사니까 또 당연히 그거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예컨대 우리 다 문건 보셨을 거예요. 존재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아무런 이렇게 입장 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뭐 이게 대법원 어떤 조직이 아니고 법관 전국 대표자 회의거든요. 뭐 평법반도 있고 뭐 부장 판사도 있고 이럴 건데 그렇게 의견을 좀 못 모은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혹자는 회의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들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건데 어쨌든 9명이 이야기를 해서 올라간 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이것은 뭐 지금 사찰 문제는 또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갖다 붙일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봐라. 판사들도 별말 없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갖다 붙일 것 같고. 이 사건이 근데 서울 고검에 배당돼서 법무부가 또 이거 서울 고검에 배당하는 거는 총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었던 건데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거 적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이거 서울 고검으로 재배당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배당이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검 감찰부랑은 사실상 어떠한 조율도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은 아무래도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인해서 이런 배당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럼 네, 뭐 이런 겁니까? 법무부 입장은 이게 총장이 잘못해서 판사 사찰을 했다고 잘못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네. 총장 직계인 고검에다 주면은 네. 이게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검 감찰부를 지금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서울 고검에서. 예. 대검 감찰부는 우리가 계속 말씀했다시피 변호사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총장하고는 관계없다고 보이고 서울 고검은 그냥 쉽게 도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정진웅 부장 예. 예전에 정진웅 부장을 독직 폭행으로 기소를 아하. 했던 쪽입니다. 예. 그래서 뭐 도식적으로 봐도 윤석열 총장 쪽의 어떤 기관이 감찰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를 내렸던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의도, 검사 징계법 따라서 내린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검찰총장의 많은 것들이 뭐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감찰을 해버리니까 그걸 또 조사를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좀 전에 국회도 아수라장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검찰도 아수라장인 상황이 아닌가 서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징계위원 나오면 검사 2명 지금 지명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검사들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임명된 권력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법무부 수장도 그렇고 검찰 네. 수장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 세금 받아서 월급 타는 공무원들인데 나 조사하니까 저 사람 조사해버린다. 아 이게 참 그러네. 참 무섭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냥 뭐 내가 조사한다고 다 조사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내사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불씨만 있으면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될 것 그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10일 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10시 반에 지금 예정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24시간이 지나도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하루 만에 안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뭐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네. 방어권 차원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뭐 2번, 3번 열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초과가 될 텐데 10시 반에 시작하면 과연 하루를 넘길 수도 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릴레이 형식으로 회의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헌법소원을 냈고 가처분 신청 같이 낸 상황이고 이제 헌법소원은 그 근거 규정이 된 거 그 원점을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이 실체 자신이 없는 쪽에서 보통 택하는 악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 이 실체를 다투기 전부터 그럼 징계위 구성 자체가 본인에게 일단 징계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 굉장히 방어권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논리로 한번 이 절차를 늦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근데 예. 헌법소원은 어쨌든 시간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많이 걸리죠. 네, 그것도 헌법소원도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빨리 또 결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10일이 징계위원회.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없었어요.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예전에 변호사 시험 이제 응시 제한 5회 4회 제한했을 때 그때 정도 가처분 받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헌법소원의 가처분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정 더더군다나 10일이니까. 내일 모레인데요. 예. 네. 내일 모레기 때문에 가처분은 어렵고 또 뭐 법적 얘기를 좀 하면 들었지만 법령 헌법소원이에요. 그 법에 검사징계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 요건에 좀 불비된 게 많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실 쉽지 않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기본권 침해가 돼야지만이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법이 바로 침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총장인 나를 징계를 하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새로운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뭐 일단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곳에서 이런 정치적인 현안이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됐을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 같고 아마 더 큰 이유는 새로 구성하자 뭐 이렇게까지 대안을 내놓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요거 1월 달에 잘못됐다. 다시 시작되는 그 위원회 구성은 현재와는 좀 많이 다르고 법무부의 입김이 좀 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 위원회 같이 구성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아마 시간 끌기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게 뭐 먹히든 안 먹히든 사실은 2일날 할 거를 4일날 할 거를 10일까지 지금 세 차례 미뤄지면서 그 와중에 직무에 복귀해서 예.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지금 여러 가지 법무부 대검의 활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장윤미 변호사 말처럼 1월에 징계위원회가 교체가 되는데 네, 그때는 법무부 장관 추천이 아니고 그렇죠. 중립적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렇죠. 뭐 그걸 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끌면 1월까지 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좀 유리하게 또 여론 지형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내용보다는 다른 걸로 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2일에서 4일에서 10일로 지금 어쨌든 미뤄졌기 때문에 뭐 방어권 차원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10일까지 미뤄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다시 미뤄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미뤄지면 이루기는. 또 그만큼 또 검찰하고 또 검찰 내 싸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일 날 하게 되면 그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 결론이 나든지 간에.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빼달라고 요구했죠 이거. 네. 네. 기피 신청이죠. 네. 기피 할 신청을 거다. 했고 또 징계위원 명단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피 신청하려고 달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사 징계법에 어쨌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피 신청을 하려면 그 면면을 알아야 하니까 그 위원회 명단을 달라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절차상 하자냐 아니냐는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 아예 그냥 주고서 피 그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나중에라도 이제 받지 않도록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기 싫어서 연기하려고 지금 그게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명단을 주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누가 내 징계위원 알아가지고 기피할 거 생각해가지고 그 짜고 들어오는 징계 혐의자가 누가 있습니까?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없는 규정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날 징계위원회 가가지고 누가 나오면 사실은 대부분 검찰총장이고 검사고 이러면 이해관계는 다 돼 있겠죠. 예. 그 부분을 갖고 미리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합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양형이 확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제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뭐 이런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을 지은 건데요. 이제 계속 보도가 나왔지만 종전에 나왔던 안대로 이런 성착취물,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런 제작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은 5년에서 9년 사이인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상습성 그리고 다수성을 갖고 있는 경우 29년 3개월의 최대치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최대 29년 3개월을 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는 있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뭐 살인죄나 이런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내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예. 이거 다 첫 사건이에요.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 양형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뭐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기준을 본인들이 처음으로 세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엠번방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손정우 사건이 있었긴 하지만 그건 옛날 양형 기준을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형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장족의 발전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예. 네.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해외하고 비교하면 너무 또 박하다. 그렇죠. 몇백 년 약하다는 나오니까 그거. 예, 몇백 년 나오죠. 어떻게 300년씩 살까요? 못 살죠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뭐 범죄를 한 범죄를 한 두 가지 저지르면 그게 다 합산 1000년도 있어요. 예. 우리는 아직 그건 아니니까. 예, 우리는 네. 이제 무기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장재수, 박지훈,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